붉은 장미를 고른 1번 분들, 기다린 마음부터 조용히 풀어볼게요. 이 사람이 놓친 뒤 무엇을 깨달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후회는 생각보다 오래 혼자 이별을 되짚는 모양에 가까워요. 눈 덮인 산 꼭대기에 노인이 홀로 서 있죠. 손의 등불처럼 이제야 자기 잘못을 안에서 찾는 중입니다. 가장 먼저 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건 당신과 나눈 편안한 기억이에요. 꽃이 든 잔을 건네는 두 아이처럼 계산 없던 다정함을 떠올리는 흐름이죠. 지금의 외로움보다 당신 곁에서 느꼈던 순한 안정이 그리운 듯합니다. 예전엔 자기 방식이나 주변 기준을 고집한 점도 후회할 수 있어요. 권위자 앞에 두 사람이 무릎 꿇고 열쇠가 놓인 장면이 거꾸로 섰습니다. 남의 기준을 따르거나 무조건 거스르던 태도를 다시 보는 거예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후회와 따뜻한 추억은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자기 고집과 남의 기준에 끌려 관계를 놓친 점을 다시 보는 듯해요. 돌아오려는 마음에는 관계를 제대로 세워보고 싶은 뜻도 있습니다. 순양 머리의 도리자와 갑옷은 안정, 책임, 통제를 함께 보여줘요. 다만 지켜주려는 책임인지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는 건지는 봐야 해요. 다만 행동은 후회만큼 차분하지 않아 연락이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앞발을 든 말과 불붙은 기수의 모습이 뒤집혀 기세가 제동을 받습니다. 갑자기 다가왔다가 겁내고 물러나거나 답답함에 예민해질 수도 있죠. 그래도 여러 가능성을 헤매던 마음은 한쪽으로 모이는 중입니다. 구름 속 7잔이 뒤집히며 환상보다 현실을 고르는 때가 와요. 당신에게 올지 말지를 오래 재다가 이제 결단하려는 흐름입니다. 이어지는 마음에는 책임지고 관계를 세우려는 뜻과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욕구가 함께 있습니다. 움직임은 성급하고 멈칫할 수 있지만 막연한 선택지에서 당신 쪽으로 좁혀오는 흐름이에요. 후회는 조용하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당신과 나눈 따뜻하고 안정된 시간을 잃었다는 깨달음이에요. 다만 책임지고 싶은 마음 옆에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욕구도 섞여 있습니다. 돌아오겠다는 기세보다 한 방향을 정한 뒤 꾸준히 움직이는지를 보세요. 후회가 깊다고 다 사랑의 진심은 아니죠. 이제 단순한 외로움인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본 건지 나눠볼게요. 처음 다가올 때는 당신을 다시 얻고 싶은 경쟁심도 섞일 수 있어요. 5사람이 지팡이를 엇갈려들며 서로 부딪히죠. 마음보다 힘겨루기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떠보며 관심을 확인한다면 자존심 쪽이에요. 당신에게 다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꽤 커 보입니다. 월계관을 쓴 기수가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며 박수를 받고 있죠. 당신을 높여 말하면 진심에 가깝습니다. 재회를 자기 승리처럼 여긴다면 인정 욕구를 먼저 보세요. 그래도 당신이 주던 돌봄과 안정의 값은 뒤늦게 알아본 듯해요. 동전을 품에 안은 여왕 곁에는 꽃과 열매, 토끼가 함께 있습니다.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식사와 일정까지 챙겨준 당신을 기억하는 거죠. 경쟁심과 인정 욕구가 섞여 있어 첫 연락만으로 진심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주던 현실적인 돌봄과 편안함을 귀하게 보는 마음도 함께 잡혀요. 진심이라면 연락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만날 방법을 직접 만들 거예요. 한 손은 하늘, 한 손은 땅을 향하고 탁자에는 4가지 도구가 놓여 있죠. 시간과 거리를 핑계 삼지 않고 가진 것을 써서 움직입니다. 외로움만 달래려 온다면 조금만 어려워도 금세 지치고 물러납니다. 붕대 감은 사람이 8지팡이 앞을 지키는 모습이 뒤집혔어요. 당신이 천천히 보자고 했을 때 사라지거나 나를 세우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겁니다. 당신의 가치를 안 진심은 기다리는 태도에서 가장 선명해져요. 괭이의 기대의 열매 같은 동전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수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답을 재촉하지 않고 오래 공들일 수 있는지 보세요. 말보다 더 정확한 건 실행, 버티는 힘,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방법을 만들고 천천히 쌓아가면 진심이고 금세 소진돼 사라지면 외로움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 마음은 외로움과 진심 중 하나만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다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당신이 만들던 안정의 가치를 늦게 깨닫는 흐름이에요. 진심은 만남을 준비하고 어려움을 견디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며 오래 남아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마음의 이름을 알았으니 이제 말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을 볼게요. 연락이 온다면 어떤 식일지 시기까지 이어서 짚겠습니다. 예전 관계를 그대로 되살리려는 생각은 한번 크게 끝난 듯해요. 흰 장미 깃발을 든 해골 기수 뒤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낡은 방식을 끝내야 새 관계가 열린다는 걸 배우는 흐름이에요. 연락이 오면 예전에 숨겼던 말이나 애매했던 사실을 꺼낼 수 있어요. 두 기둥 사이에 장막과 반쯤 가린 두루마리가 거꾸로 놓였습니다. 비밀이 새어나올 수 있지만 본인도 마음을 몰라 말이 꼬일 수 있어요. 다만 다가와 놓고도 반응은 생각보다 미지근할 수 있어요. 나무 아래 팔짱 낀 사람은 내밀어진 잔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안부를 묻고 답장이 뜸해진다면 예전의 회피가 남은 거예요. 변화의 문은 열렸지만 모든 습관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숨긴 말을 꺼낼 가능성은 커도 다가온 뒤 다시 마음을 닫는 모습까지 함께 보여요. 재회 움직임은 한 번에 터지기보다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번개 맞은 탑과 떨어지는 사람들이 거꾸로 서서 붕괴를 붙잡고 있죠. 핵심 문제를 말하기 무서워 연락 직전까지 갔다가 접을 수 있어요. 실제 접근은 이 사람이 고립에서 조금 벗어난 뒤 시작될 수 있어요. 눈길에 두 사람이 밝은 창을 지나치는 장면이 뒤집혀 도움 쪽으로 돌아섭니다. 혼자 버티던 태도를 내려놓고 사과나 도움을 받아들일 때 길이 열려요. 시기는 빠르다기보다 둘 다 기대를 거의 내려놓은 뒤에 가까워요. 별 아래 두 물병을 비우는 여인이 뒤집혀 희망의 물줄기가 막혀 있습니다. 긴 침묵 뒤 연락이 와도 바로 재회하기보다 공백을 한 번 더 거칠 수 있어요. 뒤쪽 흐름은 큰 충돌을 피하느라 시간이 늦어지고 개인적인 회복 뒤에야 손을 내미는 모양입니다. 희망이 약한 상태라 연락과 재회 사이에도 시간이 더 필요해요. 실제로 달라진 점은 예전 관계를 그대로 복구할 수 없다는 걸 안다는 부분입니다. 연락은 긴 침묵 뒤에 안부를 묻거나 과거의 숨긴 사정을 꺼내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답장이 뜸하거나 핵심 대화를 미루는 행동은 아직 남을 수 있습니다. 재회는 그 사람이 고립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한 뒤일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보다 이어지는 행동을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돌아올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남죠. 다시 받아도 괜찮은 사람인지 현실 기준으로 가려볼게요. 받아줘도 되는 첫 신호는 잘못을 정확히 말하고 책임지는 태도예요. 두 기둥 사이 인물이 저울과 고든 칼을 함께 들고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않고 무엇을 망쳤는지 사실대로 말해야 해요. 그 다음은 느려도 약속을 꾸준히 지키는지 보세요. 멈춰선 검은 말위 기수는 동전을 두 손으로 살피고 뒤에는 밭이 펼쳐져요. 적어도 몇 주 동안 연락 시간과 약속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반대로 새벽에 뜨거운 연락만 반복하면 아직 받아주지 마세요. 새싹 난 지팡이를 바라보는 젊은이가 거꾸로 서서 열정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큰 말은 하는데 만날 날짜도 못 잡는다면 미숙함이 그대로예요. 결정 기준은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책임과 반복입니다.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몇 주 동안 약속을 지키면 지켜볼 만하지만 열정만 앞서면 문을 열지 마세요. 당신이 불안하거나 화났을 때도 차분히 듣는다면 좋은 신호예요. 거센 물결 속 왕은 잔과 호를 들고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벌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해요. 말다툼에서 또 이기려 들고 당신을 작게 만들면 멈추세요. 칼을 챙긴 사람 뒤로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떠납니다. 사과하면서 책임을 당신에게 돌린다면 재회가 또 상처가 됩니다. 헤어졌던 이유가 그대로인데 운명만 믿고 재회하면 같은 일이 돌아옵니다. 스핑크스가 올라선 큰 바퀴가 거꾸로 돌아 반복과 정체를 드러내요. 연락 방식과 갈등 태도가 실제로 바뀌기 전에는 흐름에 끌려가지 마세요.
감정을 차분히 다루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면 관계를 다시 배울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논쟁에서 이기려 하거나 이별 원인이 반복되면 이번에도 같은 바퀴가 돕니다. 받아줘도 되는 사람은 책임을 말로 설명하고 느린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사과가 구체적인지, 약속을 지키는지, 화날 때도 존중하는지 보세요. 한두 번 잘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최소 몇 주는 같은 태도가 이어지는지 지켜보세요. 변명과 잠수, 이기려는 말이 되풀이되면 재회보다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2번 분들, 흰 장미를 골라주신 여러분 반가워요. 먼저 그 사람이 무엇을 잃었다고 느끼는지부터 천천히 볼게요. 후회는 생각보다 강하고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마음도 커 보여요. 왕이 꼽힌 지팡이를 세우고 앉아있듯 놓친 뒤에야 관계를 이끌 책임과 큰 그림을 보게 된 흐름이에요. 다시 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당신과의 가능성을 자기 손으로 되살리고 싶어서예요. 당신이 사라진 뒤 오래 갈 수 있던 안정과 내 편 같은 소속감이 무너졌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아치 아래 가족과 아이, 노인과 개가 모인 장면이 거꾸로 놓여 함께 그리던 일상에 균열이 난 모습이에요. 가족의 기대나 돈, 현실 조건 때문에 관계를 놓쳤다면 그 선택의 대가를 이제 더 크게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당신이 삶을 단단하게 받쳐준 사람이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포도와 황소가 새겨진 왕좌에서 그 말을 지키는 왕처럼 당신의 성실함과 믿음직함을 귀한 가치로 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려는 마음에는 안정된 관계를 다시 세우고 싶은 바람도 들어 있습니다. 초반에 드러난 후회는 순간적인 아쉬움보다 당신과 만들 수 있던 미래와 안정된 자리를 잃었다는 데 가까워요. 다만 그 안에는 사랑뿐 아니라 흔들린 자기 삶을 다시 바로잡고 싶은 욕구도 섞여 있습니다. 둘 사이가 끝났다고 말했어도 이 사람 마음에는 아직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듯해요. 월계관의 둥근 테두리 안인물이 거꾸로 서니 거의 완성됐지만 마지막 조각을 놓친 관계로 읽힙니다. 당신에게 돌아와 못다 한 말이나 결말을 확인하고 싶은 이유가 커요. 새로운 곳으로 가려 해도 자꾸 당신과의 과거로 마음이 되돌아왔을 가능성이 커요. 여인과 아이를 태운 배가 6자루의 검을 싣고 건너가는데 거꾸로 나오면 그 짐 때문에 출발조차 더뎌집니다. 그리움뿐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해 익숙한 당신을 찾는 면도 살펴야 해요. 밤마다 괴롭던 후회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제는 문제를 직접 마주하려는 마음이 생긴 듯해요. 침대에 앉아 얼굴을 감싼 인물과 벽에 9검이 뒤집혀 숨기던 걱정과 수치심을 조금씩 꺼내는 흐름이에요. 사과하려는 진심일 수도 있지만 자기 죄책감을 덜려는 접근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어서 보이는 속마음은 이 관계를 끝내지 못한 채 과거의 짐과 불안을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이유에는 미련과 죄책감을 덜고 싶은 마음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후회는 얕지 않아요. 당신과 만들 수 있던 미래와 믿음을 놓쳤다는 것을 뒤늦게 체감한 흐름입니다. 다만 돌아오는 이유가 오직 사랑 하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끝내지 못한 미련과 자기 불안도 섞여 있으니 사과의 내용과 책임지는 행동을 보세요. 그 후회의 무게를 봤으니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갈게요. 그리워서 찾는 건지 정말 당신의 가치를 깨달은 건지 단서를 짚어볼게요. 당신을 익숙한 사람보다 사랑과 일상을 자라게 해준 사람으로 보는 마음은 있어요. 별왕관을 쓰고 밀밭과 숲 사이에 앉은 여왕제처럼 당신 곁에서 받았던 돌봄과 풍요를 뒤늦게 떠올리는 모습이에요. 당신의 매력뿐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삶이 넉넉해졌던 점까지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당신의 배려를 당연히 얻고 싶어 돌아오는 기색은 조심해야 해요. 저울을 든 사람이 무릎 꿇은 이들에게 동전을 나누는 장면이 뒤집혀 주고받음의 조건과 힘의 차이가 생깁니다. 연락하자마자 위로나 도움부터 바라거나 당신만 양보하게 한다면 진심보다 필요가 앞선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버거워져 당신을 찾는 마음도 일부 섞였을 가능성이 커요. 등불을 든 노인이 산꼭대기에 홀로 선 모습이 거꾸로 놓여 성찰보다 고립과 회피가 짙어집니다. 왜 헤어졌는지는 말하지 않고 외롭다는 기색만 보인다면 익숙함의 기대는 연락일 수 있어요.
당신을 바라보는 눈에는 뒤늦게 알아본 소중함과 혼자 남은 외로움이 함께 있어요. 예전처럼 받기만 하려는 태도가 남아있다면 아름다운 말보다 주고받는 행동을 먼저 보세요. 진심인지 가르는 가장 선명한 단서는 자기 잘못을 정확히 말하고 그 결과까지 감당하는 태도예요. 한 손에 고든 검과 다른 손의 저울은 변명 없이 사실을 세우고 양쪽 몫을 공평하게 보라는 장면이에요. 당신 탓으로 돌리지 않고 무엇을 바꿀지 말한다면 당신의 소중함을 안게 말에 그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있어도 처음에는 사랑을 제대로 건네지 못하고 말하다가 다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넘쳐야 할 성배가 거꾸로 되어 물이 빠지듯 감정은 있는데 공허함과 억눌림이 먼저 새어나옵니다. 그립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당신의 감정은 받지 못한다면 아직 사랑할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진심이 깊어졌다면 당신의 서운함을 피하지 않고 차분히 들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거센 바다 한가운데 왕이 흔들리지 않고 컵을 든 장면처럼 감정을 크게 느껴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태도죠. 답을 재촉하지 않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한다면 외로움보다 성숙한 애정에 가까워집니다. 진심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순간은 솔직히 사과하고 불편한 대화도 끝까지 듣는 때예요. 반대로 그립다는 말만 하고 답을 재촉한다면 아직 자기 공허함을 채우려는 단계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따뜻함과 가치를 뒤늦게 깨달은 부분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외로움과 예전의 편안함을 되찾고 싶은 마음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구분법은 간단해요.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공평하게 돌려주고 자기 책임을 말하며 당신의 감정까지 차분히 받아주는지를 보세요. 마음의 진위를 가를 기준까지 잡았으니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볼게요. 예전과 달라진 점, 연락 방식과 재회가 움직이는 때를 함께 살펴봅니다. 연락은 반갑고 밝게 시작될 수 있지만 예전보다 완전히 성숙해졌다고 보기는 일러요. 흰말 위 아이와 큰 태양이 거꾸로 놓이니 기쁨은 남아도 자신감이 지나치거나 표현이 어설플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던 듯 가볍게 안부를 묻는다면 반가운 분위기보다 사과가 따라오는지 보세요. 둘이 다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한 듯해요. 성당 안에서 장인과 두 사람이 설계도를 맞추는 장면이 뒤집혀 함께 맞추는 과정과 준비가 어긋납니다. 만나자는 말은 해도 시간과 약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거나 당신 의견을 빼놓을 수 있어요. 처음 연락은 핵심을 돌려 말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아 당신을 더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구름 속 손이 든 검과 왕관이 거꾸로 되어 선명해야 할 진실과 판단이 흐려집니다. 안부를 묻는 말 뒤에 재회 뜻을 숨기거나 감정이 올라오면 날카롭게 말할 가능성도 조심하세요. 처음 들어올 연락만 보면 완성된 변화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밝은 말과 만남 제안은 있을 수 있지만 계획과 설명이 흐리다면 예전의 미숙함이 남은 겁니다. 당신과 다시 웃고 편안해지고 싶다는 바람 자체는 꽤 선명해 보여요. 9개의 컵 앞에 만족스럽게 앉은 인물처럼 재회가 이루어지면 자기 소원이 풀린다고 느낄 수 있어요. 보고 싶다거나 한번 만나자는 말은 비교적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만난 뒤 당신의 바람도 묻는지가 중요해요. 연락이 와도 실제 만남이나 관계 확정은 한 차례 이상 늦어질 수 있어요. 한쪽 발이 나무에 묶인 인물이 뒤집혀 멈춤이 깨달음보다 답답한 지연으로 남습니다. 약속을 잡았다. 미루거나 결정을 당신에게 떠넘기면 아직 변화에 저항하는 신호예요. 실제로 달라진 점은 상실만 붙들기보다 잘못을 받아들이고 다시 살아보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데 있어요. 검은 망토에 인물이 쏟아진 3컵만 보던 장면이 뒤집혀 뒤에 남은 2컵과 다리를 돌아볼 여지가 생깁니다. 진짜 변화라면 과거를 지우자고 하지 않고 상처를 인정한 뒤 용서를 천천히 구할 거예요. 그 뒤의 움직임에서는 재회를 바라는 마음은 선명하지만 행동 시점은 생각보다 더딜 수 있어요. 한 번의 지연 뒤에도 약속을 다시 잡고 상처를 인정한다면 변화가 현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전과 달라진 건 후회를 피하기보다 회복 쪽으로 움직이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함께 맞추는 법과 솔직하게 말하는 힘은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락은 밝은 안부나 만남 제안으로 시작되지만
정확한 사과는 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재회는 빠르게 확정되기보다 한 차례 지연된 뒤 꾸준함이 확인될 때 열리는 흐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음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을 열어도 될지 보겠습니다. 같은 상처를 피하려면 어떤 신호에서 멈추고 어떤 행동에서 믿어도 될지 짚어드릴게요. 갑자기 연락을 몰아치고 빠른 답이나 재회를 요구한다면 바로 받아주지 마세요. 하늘을 가르며 한 방향으로 날아가던 8지팡이가 뒤집혀 소식과 속도가 엉키기 쉬운 흐름이에요. 말이 자주 바뀌거나 약속이 미뤄진다면 속도를 늦추고 일관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받아줘도 되는 첫 신호는 불리한 사실까지 스스로 털어놓는 태도예요. 검 5자루를 안고 몰래 빠져나가며 뒤를 보던 인물이 뒤집혀 숨긴 계획이 드러나고 양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들켜서 인정하는지 묻기 전에 솔직히 말하고 책임지는지를 꼭 구분하세요. 두 번째 신호는 미안하다는 말 뒤에 과거를 정리한 증거가 붙는지예요. 천사의 나팔에 사람들이 관에서 일어나는 장면처럼 지난 행동을 돌아보고 다른 선택으로 깨어나는 흐름입니다. 왜 떠났는지와 무엇을 고쳤는지 설명하고 같은 상황에서 새 행동을 보여야 다시 볼 이유가 생겨요. 초반 신호를 모으면 빠른 연락보다 정직한 고백과 책임지는 태도가 훨씬 중요해요. 불리한 이야기까지 먼저 밝히고 과거와 다른 행동을 일정하게 보여줄 때만 문을 조금 열어도 됩니다. 설레는 메시지와 새로운 약속은 오겠지만 그 열정만으로 오래갈 사람이라 판단하지는 마세요. 사막에서 새순난 지팡이를 바라보는 젊은 인물처럼 호기심과 가능성은 크지만 아직 시작 단계예요. 새로운 데 가자거나 다시 잘해보겠다는 말보다 작은 약속을 계속 지키는지 보세요. 사랑한다고 해도 중요한 선택에서 다시 당신을 뒤로 미룬다면 받아주면 안 돼요. 천사 아래 선 두 사람과 불꽃나무, 뱀이 감긴 나무가 뒤집혀 끌림보다 가치 차이와 잘못된 선택이 드러납니다. 가족, 일, 다른 사람, 생활 방식이 부딪힐 때 둘의 기준을 실제로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결정적인 기준은 재회를 유지할 시간과 계획을 실제로 마련했느냐예요. 구름 속 손의 금화와 정원 아치, 먼 산으로 난 길이 뒤집혀 좋은 기회도 준비가 없으면 놓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연락할 시간도 없고 약속도 못 지키며 돈이나 생활 문제를 숨긴다면 마음이 있어도 지금은 받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마지막 기준은 설렘보다 현실이에요. 두 사람의 기준을 맞추고 시간과 약속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다시 시작해도 같은 지점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뜨거운 말보다 꾸준한 행동이 쌓일 때 판단하세요. 받아줘도 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숨긴 일을 먼저 말하며 과거의 책임을 피하지 않아요. 말뿐인 새 출발이 아니라 시간과 약속, 생활 문제도 구체적으로 조정합니다. 반대로 연락은 뜨거운데 계획이 없고 중요한 선택마다 당신을 밀어낸다면 멈추세요. 몇 번의 약속을 지키는 동안 지켜본 뒤 당신의 속도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3번 분들, 푸른 장미를 고르신 마음부터 천천히 볼게요. 먼저 그 사람이 왜 아직 과거를 떠나지 못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이별을 끝난 일로 넘기지 못했어요. 여인과 아이, 6자루 검을 실은 배가 물길을 건너지 못하듯 마음이 과거에 걸려 있습니다. 후회는 가볍지 않지만 미련과 죄책감을 다 정리한 상태도 아니에요. 다시 오려는 이유에는 이번엔 관계를 함께 고쳐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요. 성당에서 석공과 설계도를 든 사람들이 의견을 맞추듯 혼자 정답을 내기보다 당신과 방법을 찾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돌아온다면 대화와 역할 분담을 제안하는지 보세요. 연락을 준비한다면 거창한 맹세보다 작은 약속부터 꺼낼 수 있어요. 젊은이가 들판과 먼 산을 앞에 두고 동전 하나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다시 배울 마음은 있지만 아직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보여요. 여기까지 보면 후회는 꽤 깊고 다시 제대로 해보고 싶은 의지도 있습니다. 다만 작은 약속부터 배우려는 단계라서 완성된 변화로 보기는 일러요. 다만 그 후에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사랑받지 못했다는 서운함도 섞여 있어요. 사람이 지팡이에 기대 동전이 열린 덩굴을 바라보다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자기 몫의 잘못보다 헛수고했다는 감정만 강조한다면 조심해야 해요. 막상 책임질 순간이 오면 다시 주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벽 안에서 지구본을 쥔 사람이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익숙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돌아오고 싶다는 말과 실제 선택 사이에는 아직 간격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당신과 함께할 때 느꼈던 만족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커요. 남자가 9개의 잔을 뒤에 두고 팔짱을 낀 채 흐뭇해하는 그림입니다. 사랑도 있지만 당신을 통해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려는 욕구도 섞일 수 있어요. 뒤로 갈수록 서운함과 두려움, 자신의 만족을 되찾으려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후회의 크기와 책임질 힘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 사람은 당신을 놓친 뒤에도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이유는 끝내지 못한 미련과 함께 이번에는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구예요. 하지만 당신의 행복보다 자신의 상실감과 만족을 먼저 채우려 할 수도 있습니다. 진심의 크기는 돌아오는 속도보다 작은 약속을 꾸준히 지키는 태도로 판단하세요. 후회가 크다는 것과 진심이 깊다는 건 꼭 같지 않죠. 이제 그 마음이 외로움인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본 것인지 가려볼게요. 진심적 단서는 다른 경험을 거친 뒤 관계 전체를 다시 보는 데서 나타납니다. 월계관 안에서 춤추는 인물과 네모서리의 존재들이 한 여정의 완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당신을 한때의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큰 의미를 남긴 사람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예전 방식이 답답했다며 모든 약속을 거부한다면 진심보다 편한 관계를 원하는 쪽일 수 있어요. 교황 앞에 두 제자와 교차된 열쇠가 뒤집히면 규칙을 깨면서도 책임은 피하기 쉽습니다. 남들과 다른 사랑을 말하더라도 기본적인 약속까지 무시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가치를 정말 알았다면 자기 생활부터 안정시키려 할 거예요. 황소 장식 왕좌와 포도 넝쿨, 성을 등진 왕은 동전을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시간과 돈, 연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믿을 기반을 만드는지가 중요한 단서예요. 한 바퀴 돌아본 뒤 당신의 의미를 깨닫고 안정된 관계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있어 보여요. 진짜 변화라면 자유를 핑계로 약속을 피하지 않고 생활 속 책임을 보여줄 겁니다. 진심이라면 당신이 바로 믿어주지 않아도 관계를 지키려 노력합니다. 높은 자리의 사람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6지팡이를 홀로 막아내고 있어요. 불편한 질문이나 주변에 반대가 생겨도 도망치지 않는지 보셔야 합니다. 외로움이 앞선 경우에는 연락이 아주 뜨겁고 빠를 수 있어요. 불도마뱀 무늬옷을 입은 기사가 들뜬 말과 함께 메마른 땅을 달려갑니다. 열정은 강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니 속도만 빠르고 꾸준함이 없는지 지켜보세요. 익숙함만 찾는 사람은 당신이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금세 시큰둥해져요. 나무 아래에서 팔짱 낀 인물이 눈앞에 세 잔과 손이 내미는 세 잔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다시 무관심해진다면 진심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뜨겁게 돌진했다가 반응이 늦으면 식는 모습도 함께 나옵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운 뒤에도 꾸준히 남아있는지가 외로움과 진심을 가르는 시험이에요. 당신의 가치를 뒤늦게 깨달은 마음은 분명 일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위로를 되찾고 싶은 마음과 순간적인 열정도 함께 섞여 있어요. 진심이라면 빠른 답을 재촉하지 않고 불편한 대화와 현실적인 책임을 견딥니다. 시간을 두었을 때 더 안정되는 사람인지 금세 권태로 돌아가는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마음의 정체를 봤으니 이제 말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차례예요. 연락 방식과 실제 재회 흐름도 함께 이어서 볼게요. 예전보다 달라졌다면 이번에는 당신만 애쓰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저울을 든 사람이 무릎 꿇은 이들에게 동전을 고르게 나누고 있습니다. 연락과 만남, 비용과 배려를 공평하게 나누는지가 첫 변화예요. 아직 덜 달라진 부분은 자기 감정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태도예요. 거친 파도와 배, 물고기 사이에서도 왕은 태연히 왕좌에 앉아 있는데 흐름이 뒤집혀 있습니다.
겉으로 차분한 척하다가 서운함으로 당신을 흔들거나 책임을 피할 수 있어요. 연락에서 가장 먼저 들려야 할 말은 자신이 숨겼던 일에 대한 고백이에요. 5자루 검을 들고 뒤를 살피던 사람이 2자루를 남긴 장면은 도망치던 계획이 드러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변명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말한다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변화는 절반쯤 시작된 모습입니다. 주고받음을 맞추고 사실을 털어놓으려 하지만 감정을 숨기거나 책임을 피하는 습관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직접 만났을 때는 당신의 상처를 끊지 않고 들어주는 모습이 필요해요. 바닷가 왕자의 여왕은 뚜껑이 닫힌 섬세한 잔을 2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 마음을 멋대로 해석하지 않고 충분히 듣고 살피는지가 달라진 행동입니다. 재회 시기는 바로 확정되기보다 한 번 더 늦어질 수 있어요. 한쪽 발로 매달린 사람의 머리에는 빛이 있지만 거꾸로 흐르면 멈춤이 깨달음보다 버티기로 남습니다. 그가 미뤄온 책임을 놓지 못하면 만남 약속도 다시 밀릴 수 있어요. 첫 연락은 무거운 재회 선언보다 안부나 서툰 사과에 가까울 수 있어요. 젊은이가 등잔에서 물고기가 불쑥 고개를 내밀고 뒤로는 잔잔한 물결이 이어집니다. 한동안 조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부드러운 메시지가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만남에서는 당신 말을 따뜻하게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연락은 가볍고 섬세하게 먼저 오더라도 실제 재회 결정은 그보다 늦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연락 자체는 예상보다 부드럽고 갑작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과나 고백도 나올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재회는 한 번의 메시지보다 여러 번의 공평한 행동 뒤에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약속이 자꾸 미뤄지거나 감정으로 당신을 흔든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연락과 고백이 와도 마지막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같은 상처를 막아줄 현실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세워볼게요. 받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신호는 좋아한다면서 중요한 선택을 계속 피하는 태도예요. 천사 아래 2사람 사이에는 산이 솟아있고 뒤에는 뱀과 불붙은 나무가 서 있습니다. 끌림은 강해도 신뢰와 약속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어요. 받아볼 수 있는 신호는 잘못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안하는 모습이에요. 왕은 흐린 하늘 아래에서 검을 곧게 세우고 반듯하게 앉아 있습니다. 감정에 기대지 않고 연락 방식과 경계, 책임을 분명히 합의하는지 보세요. 정보가 빠진 채 오늘 당장 결정하라고 한다면 답을 미루셔도 됩니다. 눈을 가린 사람이 2검을 교차하고 뒤에는 바위가 솟은 물과 초승달이 놓여 있어요. 불편한 사실을 모두 듣기 전에는 침묵과 거리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문턱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가치와 책임의 일치예요. 사실을 모두 공개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합의할 때까지는 결정을 보류하셔도 됩니다. 다시 만남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잠과 마음이 편안해지는지도 살펴보세요. 침대에서 얼굴을 감싼 사람 위로 9검이 걸려 있지만 뒤집힌 흐름은 고통을 직면하며 빠져나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회복을 돕지 않고 불안을 키운다면 재회는 서두르지 마세요. 갈등을 끝내려면 그 사람이 이기려는 말투부터 내려놓아야 해요. 검을 쥔 사람 뒤로 2사람이 상처받아 떠나고 흐린 하늘에는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 손해를 고치고 신뢰를 다시 쌓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 기준은 그 사람이 없어도 잘 지내던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가예요. 포도밭의 여인은 9 동정과 장갑 위 매를 곁에 두고 자기 성취를 누립니다. 재회는 여러분의 여유와 자립을 넓혀야지 다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받아줘도 되는 사람은 여러분의 불안을 줄이고 자신이 남긴 상처를 실제 행동으로 고칩니다.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의 생활과 자립이 그대로 지켜져야 해요. 강한 끌림이나 눈물 어린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숨긴 사실을 공개하고 잘못의 결과를 고치며 여러분의 판단 시간을 존중해야 해요. 그를 만날수록 잠이 편해지고 일상이 안정되는지도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만든 평온을 지킬 수 있을 때만
천천히 다시 문을 열어주세요. 4번분들, 검은 장미처럼 오래 남은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볼게요. 먼저 그 사람이 무엇을 후회하고 왜 다시 당신 쪽으로 돌아서려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관계가 끝난 뒤에야 다시 시작할 가능성에 마음이 뛰는 듯해요. 메마른 땅의 젊은이는 새순난 지팡이를 올려다봐요. 끝난 자리에서도 새 소식과 모험을 꿈꾸는 열정이죠. 깊은 반성보다 먼저 당신에게 연락해보고 싶은 불씨가 살아난 모습입니다. 다만 자기 판단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건 어렴풋이 알아요. 기울어진 저울은 두 사람 사이의 균형이 무너졌던 때를 비춰요. 아래로 향한 칼도 불편한 진실과 책임을 피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미안하다면서 변명부터 한다면 후회가 아직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가장 크게 아쉬워하는 건 당신과 만들 수 있었던 오래가는 행복이에요. 무지개 아래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어요. 멀리 보이는 집은 편안한 일상을 뜻하죠. 당신을 오래 함께할 사람으로 기억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의 마음은 당신과 열릴 수 있었던 따뜻한 미래를 놓친 아쉬움이 커요. 다만 잘못을 온전히 인정한 반성보다 다시 가능성을 켜고 싶은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은 상처가 남았어도 이 인연을 완전히 포기하진 못한 듯해요. 붕대를 감은 사람 뒤에 8지팡이가 벽처럼 서 있어요. 마지막 하나를 붙든 모습엔 끈기와 경계가 함께 있습니다. 연락 전에도 거절이 두려워 당신 반응부터 살필 수 있어요. 돌아오려는 데에는 혼자 지던 부담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섞여 있어요. 10개의 지팡이에 눌린 사람은 마을 앞에서도 앞을 제대로 못 봅니다. 짐을 나누려는 선택이면 좋지만 그 짐을 다시 당신에게 넘길 위험도 있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아무것도 못한다며 갇혀있기만 하진 않으려 해요. 눈가리개와 끈에 묶인 사람 주위로 8칼이 울타리처럼 서 있어요. 묶임이 느슨하다는 걸 알아차리면 스스로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을 되찾는 일로 자기 답답함까지 풀려할 수 있어요. 이어지는 마음에는 포기하지 못한 끈기와 자기 짐을 덜고 싶은 욕구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후회는 분명해도 책임질 준비까지 끝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체로 보면 후회의 크기는 작지 않아요. 특히 당신과 누릴 수 있던 평온한 미래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이유에는 사랑뿐 아니라 자기 부담과 답답함을 덜고 싶은 욕구도 섞여 있어요. 사과할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하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과 진심으로 달라졌다는 건 다른 이야기죠. 이제 그 마음이 외로움인지 당신의 가치를 깨달은 것인지 단서를 좁혀볼게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또렷한 사랑의 결론보다 혼란에 더 가까워 보여요. 구름에서 나온 손은 왕관을 꿴 칼을 곧게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이 서로 어긋나기 쉬워요. 설명이 자주 바뀌거나 핵심을 흐리면 외로움이 말을 앞선 신호예요. 달콤한 말만으로는 진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탁자 위에는 잔과 칼, 동전과 지팡이가 모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손의 방향이 뒤틀리면 능력을 행동보다 설득에 쓸 수 있죠. 당신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 한다면 한 걸음 물러나세요. 좋은 단서는 자신이 집착하던 방식부터 끊으려는 모습이에요. 불 달린 존재 앞 두 사람의 목에는 느슨한 사슬이 걸려 있어요. 그 사슬을 벗듯 소유욕과 익숙함이 사랑은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재촉을 멈추고 경계를 지킨다면 변화가 시작된 걸 수 있어요. 초반 단서만 보면 진심은 아직 맑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말이 흐리고 능숙한 설득이 앞설 수 있지만 집착을 인정하고 끊는 행동이 나온다면 변화의 첫 문은 열립니다. 오래 떨어져 있었다고 해서 그 시간이 곧 깨달음은 아니에요. 한쪽 발로 매달린 사람은 머리 둘레에 빛을 품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장면이 뒤집히면 빛보다 고집과 지연이 앞섭니다. 예전 문제를 묻자 계속 피한다면 시간만 흘렀을 수 있어요. 당신 없이 흔들린 자기 자신을 달래려고 올 수도 있어요. 해바라기를 든 여왕 곁에는 검은 고양이가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 중심이 뒤집히면 따뜻한 자신감이 질투와 변덕으로 바뀝니다. 새 사람을 만났는지 캐묻는다면 사랑보다 불안이 앞선 거예요.
갑자기 뜨겁게 다가왔다가 식는다면 진심보다 충동에 가깝습니다. 앞발을 든 말 위에서 기사는 지팡이를 높이 쳐들고 있어요. 이 불이 뒤집혀 통제되지 않으면 돌진과 후퇴가 반복됩니다. 늦은 밤 연락과 빠른 제외 요구는 속도를 늦춰야 할 신호예요. 이 뒤쪽 마음에는 멈춰있던 고집과 질투, 성급함이 함께 보여요. 보고 싶다는 열기만 세고 불편한 질문을 피한다면 당신의 가치보다 익숙한 자리를 되찾으려는 쪽입니다. 지금은 온전히 익은 진심보다 외로움과 익숙함, 흔들린 자존심이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에요. 자기 집착과 속임수를 인정하고 재촉 없이 사실을 일관되게 말할 때 진심 쪽으로 무게가 옮겨갑니다. 말의 온도보다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태도를 보세요. 그렇다면 마음속 다짐 말고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중요하겠죠. 연락이 들어오는 모습과 제외 속도까지 현실적으로 이어서 볼게요. 예전보다 상실과 외로움의 무게를 직접 겪은 점은 달라졌을 수 있어요. 눈 속 두 사람은 다친 몸으로 빛나는 창 곁을 지나가요. 도움이 가까워도 보지 못한 장면이라 잃고 나서야 곁에 온기를 알았을 수 있죠. 힘든 처지 때문에 당신을 피난처로 찾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맞추는 법까지 배웠다고 보긴 어려워요. 마주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잔을 건네고 있어요. 그 장면이 뒤집히면 마음은 있어도 약속과 감정 교환이 어긋납니다. 곧장 재회를 정하기보다 오해를 하나씩 풀 줄 아는지 보세요. 연락이 늦다면 마음이 없어서보다 과거에 붙잡힌 탓일 수 있어요. 6칼을 실은 배는 거친 물에서 잔잔한 곳으로 향합니다. 그 배가 뒤집혀 멈추면 미련 때문에 새 출발도 늦어져요. 예전 논쟁을 되풀이한다면 실제로는 앞으로 간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변화는 잃어본 사람이 되었다는 점까지예요. 외로움은 깊어졌지만 신뢰를 고치는 법과 과거를 내려놓는 힘은 아직 부족해 보여서 돌아옴 자체를 성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연락은 오래 막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올 수 있어요. 말투도 꽤 직선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칼을 든 기사는 바람에 휘는 나무 사이를 빠르게 달려요. 안부를 돌리기보다 만나서 말하자며 빠른 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졌는지는 시간과 수고를 공평하게 내놓는지로 드러납니다. 한 손에는 저울이, 다른 손에는 나눠주는 동전이 있어요. 한쪽만 애쓰던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로 맞춰야 한다는 장면이죠. 약속과 이동, 비용과 당신 사정까지 함께 챙기는지 보세요. 불편한 대화에서 다시 이기려 든다면 중요한 부분은 그대로예요. 칼을 챙긴 사람 뒤로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떠나갑니다. 말싸움의 승리가 관계의 패배가 되는 장면이에요. 사과 뒤에 하지만 너도라고 붙이면 재회를 서두르지 마세요. 연락의 속도는 갑자기 빨라질 수 있고 처음에는 행동으로 보답하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갈등이 생겼을 때 공정함을 지키는지가 마지막 시험입니다. 한 번의 선물보다 한 번의 다툼에서 보이는 태도가 더 정확해요. 실제로 달라진 점은 상실을 겪었고 다시 손을 내밀 추진력과 나누려는 의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반면 신뢰의 균열과 과거 집착, 이기려는 말버릇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시기는 오래 막혀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는 흐름이라 정확한 날짜보다 급가속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만남에서 결론 내리지 말고 약속과 갈등을 몇 차례 지나며 행동을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선택만 남았어요. 다시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같은 상처를 막을 기준을 당신 손에 쥐어드릴게요. 받아줄지 결정하기 전에 그리운 상상과 현실부터 나누어 보세요. 구름이 7잔에는 보석과 성, 뱀과 용이 흩어져 있어요. 그 흐림이 거쳐야 욕심을 줄이고 한 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될 모습 말고 지금 실제로 하는 일을 적어보세요. 돌이나 지위로 당신을 통제하려 한다면 받아주지 않는 게 안전해요. 포도와 황소가 새겨진 왕자의 주인은 큰 동전을 품고 있어요. 그 자리가 뒤집히면 안정이 탐욕과 완고함으로 바뀝니다. 비용으로 생색내거나 일정과 인간관계를 관리하려 들면 경고해요. 좋은 변화는 오래 지켜도 같은 태도로 남는 모습이에요.
괜히에 기댄 사람은 7동전이 맺힌 덤불을 바라봐요. 당장 따기보다 더 기다릴지 방향을 바꿀지 살피는 중입니다. 몇 번의 약속과 작은 실망 뒤에도 책임을 다하는지 보세요. 결정 기준은 의외로 단순해요. 환상을 꺾고 통제와 돈 문제를 살피고 시간을 둔 뒤에도 성실한지를 보시면 됩니다. 빨리 답해달라는 압박 자체가 기준 미달일 수 있어요. 당신을 떠보거나 주변을 캐면 같은 상처가 반복될 수 있어요. 바람 부는 언덕에서 젊은이는 칼을 들고 사방을 살펴요. 이 경계가 뒤집히면 험담과 성급한 판단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거나 지인 말을 옮기면 거리를 두세요. 서툴더라도 꾸밈없이 미안함을 전하고 기다리면 좋은 신호예요. 잔에서 나온 물고기를 젊은이가 놀라 바라보고 있어요. 뜻밖이지만 순수한 감정의 소식이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거창한 미래보다 오늘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더 믿을만해요. 받아줄 수 있는 결정적 신호는 둘이 지킬 편안한 기반이에요. 꽃 장식이 걸린 내 지팡이 뒤로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요. 멀리 보이는 성은 귀환이 안정된 자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관계를 숨기지 않고 약속과 생활을 함께 지킬 때 문을 여세요. 마지막 신호는 말의 맑음과 관계를 숨기지 않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떠보기와 험담 대신 순한 사과가 오고 둘이 지킬 약속과 자리가 생긴다면 재회의 문을 조금 열어도 괜찮아요. 받아줄 수는 있지만 조건 없는 재회는 권하지 않아요. 통제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며 시간을 두어도 행동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순수한 사과는 출발점일 뿐이고 안정된 약속을 함께 세우는 데까지 가야 해요. 당신이 불안해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지가 가장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긴 시간 함께 마음을 들여다봐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펼쳐진 카드들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만들어가는 흐름의 한 장면이에요. 그 흐름의 주인은 언제나 당신이고요. 오늘 받은 이 마음 며칠만 곁에 두고 지내보세요. 끌렸던 더미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리딩에서 또 깊이 이어갈게요. I wake up feeling no pain. Long stretches. I get to remember